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재판관 8명으로 오늘 처음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내란죄 철회 문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심리를 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느냐, 일주일에 2번씩 해서 다음 달 4일까지 5번 이렇게 변론기일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수상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재판관 8명으로 처음 이제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공수처와 경찰이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은 다시 재발급을 받을 테니까 기한은 연장을 할 테니까 경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또 그건 불법이다, 맞지 않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앞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또 막았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경호처가 마음 먹고 이 참 절대로 물리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지난번 이 계엄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혈 사태가 만약 발생을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사령관들, 경찰 지휘부 모두 구속이 다 됐고 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경찰도 그렇게 헤매지 말고 그 경찰로 아예 수사권을 넘기고, 경찰에서 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게 아니라면, 검찰을 통하기 싫다면 지금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서면 조사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맞고요. 제가 그동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신속한 재판, 이 법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그 기준, 그 잣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일반인, 정치인 다를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법리에 맞게 본다면 윤 대통령의 그 현직 대통령의 경호, 이 경호 부분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 조사 방법을 찾고, 공수처와 경찰도 그 법리적으로 이 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은 피해가야 한다. 영장이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또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가 일어나는 것도 경호처법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헌정사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보이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 헌재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2가지입니다. 준비기일을 2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입니다.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문에서, 탄핵소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했다, 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빼버리겠다, 이 소추문에서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먼저 국회에서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먼저 권유를 했느냐.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 주심이었습니다. 그날 이미선 재판관이 왜 이걸 권유를 했느냐, 이게 지금 첫째 논란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 변론기일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이거 변론기일을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냐, 선고를 하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이 두 가지가 모두 통하는 게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따지게 되는 거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모두 몰려가서 이제 항의도 하고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의심이 간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재판관이 회의를 갖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내란죄 철회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합의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내란죄 철회할지 하지 않을지. 그 다음 이 재판 변론 기일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이렇게 변론 기일을 정한 것이다. 일주일에 2번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혹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이걸 국회에서 소추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소추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한 가지라도 더 탄핵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라도 더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한 가지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한 가지라도 더 넣어서 국회 표결을 거쳤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를 한 가지라도 더 넣어야 될 이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은 빼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지금 이 탄핵 심리 해보기도 전에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거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거다라는 걸 지금 민주당이 예측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을 권유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인용이 될 거다, 파면이 될 거다라는 확신 없이는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죄 부분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빼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날 준비기일 때 그 이미선 이 재판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빼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빼서는 안 된다. 이거 빼면 뭐 지금 이 짜장면에 짜장 없으면 그게 짜장이냐, 뭐 앙코 없는 찐빵이 찐빵이냐, 이건 앙코가 아니라 찐빵 자체가 없는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 그 탄핵 표결부터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빠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항의를 하니까 뭐 재판부에서 알아서 연구해서 처리할 테니까 다 처리할 방법이 있다. 그 말하는 태도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짬짬이가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빼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8명이 회의를 해서 권유를 먼저 한 적 없다라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민주당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유는 확실하게 인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라도 좀 앞당기자. 이재명의 저 재판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거나 흔들리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이 넘게 지켜온 이 사법 시스템, 사법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이 사태를 우리 국가의 비상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심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되면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뭐 좌파, 우파, 무슨 뭐 반국가 세력 이게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 의혹을 받게 되면,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이건 결단이 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저 재판이 계속돼서 질질 끌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서 선거에 대선에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일단 헌법재판소가 권유한 적은 없다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내란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형법에 내란죄 부분이 있고 헌법 위반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래서 받아들여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이야기가 되는데, 내란죄는 핵심입니다. 이 탄핵소추에 형법 부분을 거론하지 않겠다면 좋습니다. 위헌 부분만 거론해도 좋습니다. 근데 위헌 부분도 이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곧바로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내란 혐의냐 가게 됩니다. 지금 뭐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수사가 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냐 직권남용이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란 혐의가 아니면 아예 이 소추가 안 되는 거죠. 형법 부분은 없애도 좋다라고 한다면 헌법 부분만, 위헌 부분만 다룬다 하더라도 내란죄 부분은 철저하게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짚어두고요. 그게 안 되면 이건 짬짬이 한 겁니다. 그걸 만약 헌법재판소가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짬짬이 한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짚어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5번의 변론 기일을 모두 다음 달로 정해놨다.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의견 굳이 안 들어도, 국회 측의 의견 굳이 안 들어도 이렇게 정할 수 있다. 변론 기일은. 뭐 인정합니다. 그 다음 달 4일까지 변론 기일을 듣고 바로 판결 내리는 것 아니다. 그때 돼서 또 판단할 것이다. 재판부에서.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이든 뭐 법원의 재판이든 검찰이 왜 있고 변호인단이 왜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이재명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위 뭐 방어권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검찰 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 소송 당사자들의 검찰 측, 이번에는 여기가 국회죠. 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서 변론 기일도 정하고 여러 가지를 가능하면, 이재명은 그렇게 재판 지연을 그 소위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그런 재판 지연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동안 이 법원이 거기에 휘둘려 왔던 것 아닙니까? 형평성, 공정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저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때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법치, 공정, 신속한 재판.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두르면 아예 무슨 뭐 국회 측, 윤 대통령 측 의견도 듣지 않고 이렇게 변론기를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이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달 초에 이 변론기일 끝나면 바로 선고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변론기일 일주일에 2번씩 열겠다. 좋습니다. 여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충분히 심리해야 될 것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심리해야 된다. 신속해야 한다라고 해서 아예 재판을 안 하다시피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의 재판을 놓고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냐?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지금 담당하는 쪽은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원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 절단 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맛집입니다. 고맙습니다.